RC의 예술 아트토익 박지영 강사입니다. 액츄얼 테스트 6번째 153번부터 154번 문제입니다. 자, 153번부터 154번 문제 중에서 153번 문제예요. 이 티켓이 지금 본 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행사를 갖다가 얘기한 티켓이냐, 어떤 종류의 행사에 들어가는 티켓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즘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요즘 두 문제짜리 또는 세 문제짜리 굉장히 짧은 지문에서 의외의 복병들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153번부터 154번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만 자세히 보면 답을 내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좀 부주의하게 보셔서 답을 못 찾아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문제도 잘 보시면 award winning author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famous rock band vocalist, 이 두 가지를 보고 나면 답 중에 이제 뭐를 고르게 되느냐면 뉴 앨범 쇼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워드 위닝 오서니까 뭐 작가니까 책, 그래서 북 사이닝 투어, 이런 걸 고른단 말이죠. C도 고를 수 있어요. 락 밴드 보컬리스트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 사람의 공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A, B, C를 고를 수 있는데, 정답은 데이빗, 뮤지컬이 되겠죠. 자, 이게 왜 뮤지컬이 답이냐? 자, 지금 작가라고 나오는 그 사람 옆에 보면 플레이라이트가 같이 나와 있어요. 플레이라이트가 뭐예요? 토익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극작가예요, 극작가. 그러니까 플레이라이트가 쓰는 거는 연극 대본 같은 거, 아니면은 그 뮤지컬 대본 같은 걸 쓰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얘기를 보니까 보컬리스트 옆에 뮤지컬 스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하는 공연 중에는 뮤지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결정적으로, 자, 이 공연에는 songs and music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할 수 있는 건 뮤지컬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추론 문제가 나올 때 본문에 확실하고 100% 확실한 근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정보만 보고 답을 고르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155번에서부터 156번 지문입니다. 거기서 15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56번 문제에 오거스트 1스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자,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어떤 날짜에 일어나게 될 일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정답은 뭡니까?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중간쯤에 막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사실은 광고글에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과 같은 뭔가 할인이나 특별 혜택들을 주면 어떤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그런 특별한 혜택들을 줄까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할인 조건은요, 특정 기간 한정해서 이제 세일을 해준다라든지, 그러니까 마감일이 정해져 있겠죠. 자, 그리고 쿠폰 이용하면 할인해준다. 그리고 일정 액수 이상 구매를 했을 때 할인해준다. 회원가, 회원일 때 할인을 해준다. 그리고 첫 구매 고객일 때 할인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 본 지금 글에서는 스페셜 오퍼가 15% 깎아주는 건데,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깎아준다는 얘기입니까? 7월 달에 디파짓을 갖다가 낸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7월 달에 낸 사람들한테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할인 조건을 파악을 하셨다면 별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데이빗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이 답이 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8월 1일이라 그랬지 7월 달이라는 얘기 안 했는데 왜 이게 연결이 되느냐고. 자, 같이 잘 연결을 해봅시다. 자, 실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는 어떤 마감일을 주고, 그 마감일이 끝난 다음 날 또는 끝난 다음 달 같은 걸 줘서, 그때부터는 그 마감일 이전에 가능했었던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게 잘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뭔가 세일 같은 거, 할인 같은 거 혜택을 주고 그 이후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패턴들 잘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항상 뭔가 시작하고 끝나고 이런 것들도 본문에서 나오면 잘 표시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죠. 172번에서부터 175번 질문입니다. 17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Lighting Solutions라는 업체 이름이 나오고, 이 업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September 13에 너네 오피스에 인스톨레이션 뭔가 조명 기구를 설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도 글을 읽으실 때 본문에 이렇게 September 13 같은 시간 표현이 나오면 표시를 잘 해두시면서 읽는 게 좋아요. 자, 이걸 외우면서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표시를 잘 해두면서 읽으시면 나중에 선택지 174번 같이 A에 보세요. September 13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찾아가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실제로 뭔가 설치하는 업무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있었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번은 제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자, installation of the new lighting system at your home. 자,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사무실하고 그리고 집에다 고객이 사무실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정답인가요? 자, B번 잘 보세요. B번에 residential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residential이 무슨 뜻이죠? 홈하고 같은 얘기예요. 주거의, 가정용의 이런 뜻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있었던 얘기 B번을 제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가 있는데 residential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commercial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residential customer의 반대말은 commercial customer라든지 아니면 corporate customer. 자, 이렇게 해서 기업 고객, 그죠? 일반 가정용 고객하고 좀 다른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둘 다를 해주는 거니까 기업용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레지덴셜 커스터머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있었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번을 한번 보세요. C번에 직원들이 다양한 장소로 여행을 간다. 이게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트래블을 좀 방금 전에도 제가 해석을 여행을 간다라고 했는데 여행을 간다로 보시면 좀 곤란해요. 자, 트래블이라는 것은 여행을 간다라는 뜻 말고도 어디를 이동을 하는 걸 전부 다 트래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직원이 여행 간다라고 생각해서 답을 못 고르셨다. 이게 있었던 얘기로 못 고르셨다라면 좀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직원들이 여기서 보면은 뭐 설치해주러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고객의 집에도 가고 오피스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건 틀린 바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163번 문제, 163번 문제. 자, 거기를 보시면 온사이트 서비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사이트 리페어 서비스. 정확한 표현을 알아두고 제가 가자는 의미에서 좀 알려드리는 건데 온사이트 리페어 서비스가 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서 뭔가 출장 수리 같은 걸 해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사이트를 아마 현장이라는 의미로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건설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건설회사의 사무직 직원이에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자, 건설 현장에서 오늘 할 업무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I am working on site라는 표현으로 얘기해야 돼요. I am working off site라는 얘기를 표현을 해야 돼요. 정답은 I'm working off-site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통 이제 on-site를 현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거니까 I'm working on-site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정확한 의미를 따져 보시자면 on-site는 off-site의 반대말이고 off-site라는 것은 특정 업무가 주로 일어나는 곳과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특정 업무를 보는 여러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사무실 직원이니까 사무실 안에서 일해야지 온사이트에서 일하는 거가 되겠고 외근을 나가잖아요. 건설 현장에 가는 거는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거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외근 나간다라는 표현으로 자, working off-site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site, off-site를 단순히 현장이다. 뭐 현장에 있는 박지영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을 on-site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176번에서부터 180번 지문입니다. 아티클 지문인데요. 178번 문제를 볼게요. 동의 찾기 문제네요. 동의 찾기 문제인데 지금 fair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fair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자, 본문에 보시면 지금 traditional Mexican fair라고 나오는데 그 좀 보실 때 이 동의 찾기 문제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원래 알던 의미로 들어가면 틀리게 되는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온다. 페어를 보통 그 버스 요금 같은 거 있죠. 운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답을 뭘로 고르고 틀리신다? D를 고르고 틀리신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자, 시험에서 실제로 동의어 찾기 문제로 나오는 것은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단어들의 원래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축자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가 아니고 2차적인 의미, 본문의 문맥상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을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전술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B, 메뉴가 되겠습니다. fair가 무슨 뜻이 있다? 음식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fair가 음식이라는 뜻이 있다. 이게 뭐 그냥 외우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여러분 힘드실 것 같고 왜 이런 뜻이 생겼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farewell party 이게 무슨 뜻이죠? 그죠? 사람이 어딘가로 떠나게 될 때 환송의 같이 해주는 거 farewell이 굿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티를 farewell par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사실은 유래가 나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딘가로 멀리 가야 될 때 잘 먹고 가야 됩니까? 잘 안 먹고 가야 됩니까? 그렇죠? 잘 먹어야 에너지가 있고 그래야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딘가로 환송을 할 때 잘 먹인다라는 의미에서 fair를 썼다고 해요. 자, 그래서 fair는 여기서 음식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답을 A, 스타일로 고르신 분들 계십니까? 자, 지금 넣어보면 homemade traditional Mexican style 연결해서 보면 뭔가 말이 맞아 보여요. 자, 그런데 자, 말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fair가 가진 의미의 스타일이라는 의미가 없었더라면 그건 답이 되기 좀 힘듭니다. 또 하나, 자,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가정식 그리고 전통 멕시칸 스타일. 근데 여기까지만 따져보면 맞는 것 같지만 스타일의 뭐? 스타일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스타일의 음식을 제공을 하는 거니까 뭔가 스타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음식이라는 뭔가가 더 필요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페어는 음식이라는 느낌으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0번 문제입니다. 180번 문제는 미스터 잘랄리오라는 사람이랑 미스터 룩셈버그라는 사람이 언제 만났는가를 보시는 문제예요. 자,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기자 이름이 있어요. 기자 이름은 제목 바로 밑에 있을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니면 지문의 가장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끝에. 지금 여기서는 룩셈버그가 기자가 되겠고요. 자, 아까 나온 잘랄리오라는 사람은 이 가게의 사장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는가? 자, 언제 만났는지 내용을 찾아보시면 자, 오른쪽 컬럼에 있어요. 자, 거기 쭉 보시면은 얘네들이 인터뷰를 했죠. 잘랄리오를 룩셈버그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레스토랑 오픈하기 on the day before니까 오픈하기 바로 전날에 이제 인터뷰를 실시를 한 겁니다. 당연히 그날에 만났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 전에도 풀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근거가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그 근처에는 뭐가 없어요. 그죠? 날짜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다? 그렇죠. 싱글 패스지인데 근거를 분산시켜 놓은 문제다. 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보통 근거를 어떻게 찾으면 잘 풀 수 있다? 그렇죠. 글의 초반부에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을 잘 표시하면서 보자. 자, 그렇게 보니까 이 가게에 그랜드 오프닝한 게 8월 9일이더라. 자, 결국 이날보다 하루 전에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니까 정답은 8월 8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81번부터 185번 지문입니다. 자, 거기서 183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미즈 해서웨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였죠. 자, 정답은 데이빗입니다. 이 편지와 함께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보냈다. 그런 얘기를 찾아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에 보시면 아래쪽 부분에 please refer to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단 여러분이 글을 읽으실 때 문제랑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항상 뭐를 잘 본다? 명령문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화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봤더니 include resume를 좀 참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자, 시험 특히 그 편지에서 편지 이메일 같은 경우에 뭔가 첨부했다라는 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inclosed 말고도 attached나 containe드나 included나 아니면 along with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근처에 이 편지랑 또는 이메일이랑 뭘 같이 보냈는가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레주메를 보냈고 이 레주메 속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complete list of productions 얘가 참여를 했었던 그런 공연 있죠. 또는 또는 그런 영화 그런 거에 풀 리스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추가 정보하고 무슨 관계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본문을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 배우죠.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의 이때까지 찍은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complete list가 더 있다는 거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준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되는 거니까 additional information이 충분히 해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참고로 complete라는 단어는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주어지는 거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전에 완전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주면 완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6번에서 190번 지문입니다. 거기서 187번 문제 샤또 케이터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지문은 계산서류의 글인데요. 계산서류의 글에서는 제가 뭘 주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렇죠. 계산된 항목에서 할인된 게 있는지 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 할인된 게 있어요. 근데 할인된 이유가 뭡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퍼레이트 커스터머, 다시 말해서 기업 고객에게 할인을 해준다.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extend라는 단어인데요. extend라는 단어가 연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죠.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actual test 3회에서도 보았었던 거예요. 자, extend가 offer, 뭔가를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책을 제가 쓴 건 훨씬 더 옛날이고요. 출간이 되었어요. 근데 출간한 그 주, 출간을 막 한 그 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출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에 친토익 시험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183번이랑 extend가 offer라는 의미로 쓰이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토익에서 잘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 자료를 드릴 때 이 책을 제작을 할 때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만 자세히 잘 보시면 충분히 파트 7을 뭔가 제가 대잡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전에 본 것 같은 느낌으로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시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89번 지문을 한번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9번 문제는 정답이 C번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미래에 additional fee를 갖다가 사이러스가 charge를 당할 것이다.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웃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출간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있었던 그 주에 친 토익 시험에 똑같이 연계 지문에 이 연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답이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만 놀라는 건가요? 이런 책을 잘 풀어보시면 충분히 좋은 여러분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감격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지문의 가장 아래쪽에 뭐가 있나요? 지문의 가장 아래쪽에 주의사항 같은 거 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을 잘 보라고요. 거기 주의사항에 뭐 할인 조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불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봤더니 거기에 무슨 얘기 나와 있죠? 자, 지금 케이터링 서비스, 다시 말해서 이제 출장 뷔페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변경을 하려면, 예약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행사를 하는 날 기준으로 영업일 5일, 5영업일 전에 뭔가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렇게 안 하면은 벌금을 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지문에 보면 두 번째 지문에서 뭔가를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지문을 쓴 시점이 October 20예요. 10월 20일이라는 거죠. 본문의 첫 번째 지문에 보시면 행사를 하는 날짜가 October 23r드니까 5영업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때 October 20에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것은 너무 늦게 변경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뭐의 대상이다? 추가 비용을 물게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자,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니까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면 시험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빨리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이상 아트 토익 박지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